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다뤄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KLF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서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종목을 눌러보시면 이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으로 네 가지의 급수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저희는 우선 가장 기초 단계인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전산회계 2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뭐 KC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에 먼저 회사 등록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회사 등록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회사 등록 창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잠깐 지울게요. 저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교재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교재 페이지는 201쪽인데 이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비해서 보시는 것이 좀 수업을 들으시는데 편하실 것 같고요. 교재가 없는 분들께서는 이 화면을 잠깐 정지해 놓고 따라서 입력해 보신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회사를 등록하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자, 여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 코드 번호를 7000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계연도는 2기이며 회계 기간은 2023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먼저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해야 되는 이 대상 회사를 먼저 등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요걸 보고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구비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보면서 201쪽을 보면서 같이 입력해 보시죠. 자, 저는 7000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7005번으로 하셔도 되고 코드 번호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7005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책에는 7000번으로 하라고 제시를 했지만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7005번으로 해서 서울 문구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구분에서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법인은 법인 사업자고 개인은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해 주는 건데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기수는 2기라고 했는데 올해가 2023년도인데 그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 올해 이제 2년 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2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요 끝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11981 그 다음에 2457 56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죠. 자, 실제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이게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입력이 다 돼 있고 틀린 걸 찾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직접 입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대표자 이름은 김서울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주민번호가 나와 있을까요? 주민번호는 제가 거기다 제시하지 않았네요. 제시하지 않은 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사업장 주소는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주소를 조회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조회하실 때에는 여기서 F2번, 키보드의 F2번을 누르셔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소는 강서로라고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자택 주소 이런 거는 제시 안 했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회사를 등록하는 거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업태는 보니까 도소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도소매, 도소매업.
자, 우리가 이제 도매로 물건을 사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게 소매죠. 그다음 종목은 이제 문구용품이에요. 그죠? 문구용품. 자, 여기 뭐 주 업종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부여받는 코드니까 극히 실무적인 거니까 자격증 시험에는 크게 무관합니다. 뭐 이런 정보들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개업은 언제 했는지 봤더니 2022년도 4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폐업일이라는 거는 이제 장사를 그만한 날, 그쵸? 네. 그다음에 뭐 여기 관할세무서. 자, 내가 강서구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강서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 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소를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반영이 됐죠, 여러분. 그쵸?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 등록을 먼저 하시고, 자, 다 하셨으면 요 다음 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이게 또 저장이 잘 되니까 끝까지 다음 칸까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닫고, 요 닫는 거는 여기 보이시죠? 닫기를 눌러주시면 창이 닫힙니다. 자, 그럼 회사 코드에서 자, 요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F2번을 눌러주시면 등록된 회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 교재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되겠고, 교재 203쪽에 보시면 이제 거래처 등록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거래처 등록하기를 눌러주시고, 자, 이 거래처 등록하기는 크게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는 일반적인 거래처, 판매처라든지 물건을 사오는 구매처를 코드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금융기관은 은행입니다. 예,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을 등록하는 탭이고요. 신용카드는 카드회사, 그쵸? 뭐 신한카드사, BC카드사 이런 카드회사를 입력하는 탭입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첫 번째 010 하고 엔터 치면 어, 앞에 영자가 붙죠? 예, 그래서 엔터 치면 되고, 오피스 문구라고 회사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에는 이게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 또는 매출과 매입이 같이 일어나는 거래처인지, 매출이라는 건 판매 거래처인지, 매입은 물건을 구매하는 곳인지, 이 판매와 구매를 동시에 하는 곳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동시로 하라고 제가 메모해 드렸죠? 그래서 동시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사업자 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13543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1116번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 가공의 어떤 문제 풀기를 위한 거니까 실제 정보는 아닙니다. 네, 당연하겠죠, 그죠? 자, 대표자 이름은 김문구라고 되어 있고, 자, 업태는 도매, 그 다음에 종목은 문구용품, 주소는 여기서 F2번을 눌러서 강남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강남대로 거기 보니까 580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조회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회사 등록할 때 주소 검색하는 거랑 동일하죠. 자, 이 밑에 상세 입력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험과 무관하니까 여러분 실무할 때 요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면 입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피스 문구부터 웅진 출판까지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입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잠깐 스탑해놓고 영상을 스탑해놓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도 입력해 볼게요. 자, 길동문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1 2 281, 그렇죠? 대표자 이름은 신길동, 업태는 도매, 종목은 사무용품, 이렇게 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편번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편번호가 조회 안 되시면 우편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때 실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코드 우편번호 주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에 성함문구, 그렇죠?
또 104번에 이런 식으로 또 금천나라. 자, 여러분 강의가 너무 또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방법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고 차분하게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저도 요 세부 정보는 우선 생략해 볼게요. 너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106번에 또 뭐죠, 여러분들? 사무나라라고 돼 있네요. 107번에 또 뭔가요? 보니까 107번에 웅진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 강의가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코드 번호랑 회사 이름만 등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시간이 많이 없으시면 이렇게 가볍게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연습하셔도 무관합니다. 연습이니까요. 자, 금융거래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금융거래처 탭을 눌러주시고, 자, 거기 98000번이라고 나와 있죠? 98000 우리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은행을 입력할 때는 이게 보통 예금과 관련된 은행인지, 뭐 당좌 예금과 관련된 은행인지, 정기적금, 정기예금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교재 보시면은 보통 예금으로 구분돼 있지요. 자, 계좌번호 112 다시, 그 다음에 1, 2, 3, 4, 5 다시, 그 다음에 1, 1, 2, 3 다시 1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카드 거래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신용카드 눌러주시고 99600이라고 되어 있네요. 99600. 자, BC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매출과 관련된 카드 거래처인지 내가 물건을 살 때 구입 카드인지 이렇게 해서 이게 판매와 관련된 카드인지 구입할 때 쓰는 카드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책에 보니까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이런 건 없고요. 이제 가맹점 번호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요 BC카드랑 가맹을 맺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1, 2, 3, 5, 4, 5, 6, 7, 8 이렇게. 자, 요 밑에 세부 정보는 뭐 생략했으니까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99601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국민카드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국민카드랑 현대카드는 매입거래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거래처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고 카드 번호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11 다시 2 다시 그 다음에 3333 다시 4444 다시. 네.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카드인지 복지 카드인지 사업용 카드인지 구분하는 것인데 우리 시험에 중요성은 없지만 복지 카드라는 거는 이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유류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카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등록하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일반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카드네요. 자, 마찬가지로 602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현대카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구분은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없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9410 다시 5114 다시 1111 다시 8512 8512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니까요. 이렇게 실제 카드 번호가 맞지 않는다 이런 창이 나와도 그냥 예 눌러주시고 연습하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이런 이건 실제 뭐 번호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처럼 카드 번호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적색깔로 표시가 되는데 이건 무시하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작업했어요, 여러분? 회사 등록에서 장부 기록해야 될 회사를 등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관련된 요 거래처 등록도 한번 해봤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실기 연습인데요. 거기 3번에 보시면 계정 까목 및 적요 등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 보시면 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초정보관리 안에 보시면 계정 까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있죠. 자,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자산의 범위별로 코드 번호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론을 먼저 학습하시고 실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를 서울문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27번에
소액 현금 계정을 등록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당좌 자산 쪽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당좌 자산은 101번부터 145번 이 범주 안에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27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어떤 계정 과목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으로 돼 있죠. 이건 뭐냐 하면 회사가 계정 과목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을 모른다 하더라도 요 사용자, 이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요 127번을 먼저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127번을 이렇게 직접 찾아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코드 번호는 한번 입력되면 이게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 번호 아무 데나 선택하시고 그 위에다가 127번이라고 눌러주시면 이 번호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라 127번 칸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찾지 마시고 아무데나 코드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그 번호를 눌러주시면 빠르게 그 해당 번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의 우측에 요 칸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자, 여기다가 더 씌워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소액 현금. 참고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은 전도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각 부서별로 매달 사용할 소액의 현금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부서에다가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어서 뭐 시험에 빈번하게 빈출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가볍게 기능을 익히는데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액 현금이라고 등록했고 성격은 거기 보시면 일반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성격은 일반. 이게 뭐 예금 성격의 계정 과목인지 적금 성격의 계정 과목인지 이 계정의 성격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양가로 2번 문제 보시면 812번의 여비교통비의 현금 적요에다가 국내 출장비 지급을 등록하라고 제가 메모해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선택을 하시고 812라고 눌러주시면 그 해당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812번으로 이동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특정 계정을 선택하시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계정 과목 명이 나와 있고요. 성격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영문으로 된 계정 과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붕괴를 할 때,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이게 현금과 관련된 거래 내용은 입출금전표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만 현금과 관련된 것은 현금 조교회,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그 밖에 대체 조교회, 그 밖에 항목은 대체 조교회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조교를 등록해서 거래 내용을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현금 조교라고 했으니까 현금 조교 쪽에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6번이라고 했으니까 6번 누르고 엔터 친 다음에 거기 제시된 지문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출장비 지급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등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측에 해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또 설명을 제가 해놨으니까 복습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봤는데 프로그램을 처음 보시는 것다 보니까 또 많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매일 들어가서 같이 또 공부할 거니까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